9월 30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현재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한 병원에게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합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첫 번째 쟁점은 직업수행의 자유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의원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의료인도 정상적인 직업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 침해인데요.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를 마친 이상 병의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청구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했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들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빼돌려 환수 처분을 피해가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 때문에 발생하는 건보재정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강수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2조 649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160억 원, 징수율이 5.6%밖에 안 됩니다.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병원들이 폐업하는 수법으로 환수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여전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줄여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도 의료기관에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는 건보공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단의 무리한 현지 실사에 시달리다가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의사들은 공포를 넘어서 정신적 압박감에 짓눌릴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한 원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이 아닌 게 밝혀져도 공단 생리상 털면 걸린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은 전공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에 가깝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시행 3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현실은 열악한데요. 실제로 전공의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근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입니다. 최근 고 신현록 전공의의 죽음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전공의 1인당 평균 입원 환자 수는 20명, 당직 근무할 때는 100명이 넘어갑니다. 미국에선 의사 한 명이 책임질 수 있는 최대 환자 수를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공의들이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고 있어서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라니티딘을 원료로 하는 위장약 판매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면서 병원과 약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당장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발암물질인 NDMA가 초과 검출된 문제의 이 라니티딘 성분은 위장약 시장에서 전체 25%, 연간 2,600억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체 약제로 니자티딘, 시메티딘 등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100종이 넘습니다. 문제는 대체 처방한 약물에서 또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 치료제 사태와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민간연구소의 자체 검사 결과 니자티딘 성분에서 NDMA가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